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이제 인스턴트 스플래시라는 논문이고, 작년 12월에 아카이브 되었습니다. 이제 인스턴트 스플랫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지널 3D GS랑은 다르게, 이제 원래 오리지널 3D GS는 멀티뷰 이미지가 필요한데, 그런 오리지널 파이프라는과는 다르게 두세 장만의 이미지로 이제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에 대한 가우시안을 피팅시킬 수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피팅을 하는데 9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턴트 스플랫이 오리지널 가우시안 스플래팅과 어떤 점이 다른지를 좀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이는 게 오리지널 3D GS의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인데,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이 3D 가우시안을 이니셜라이즈 하기 위해서 그 풀맵이라는 SFM 모델로부터 좀 스팔스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먼저 뽑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니셜 포인트 클라우드 값으로 이 가우시안의 빈 값을 이니셜라이즈하고, 여기서 이니셜된 가우시안이랑 풀맵으로 얻은 카메라 값을 이제 렉스털라이제이션 펑션에 넣어가지고 2D 이미지로 렌더링 해준 다음에, 그 렌더링된 2D 이미지랑 GT 이미지 그 안에 포토메트릭 로스를 걸어가지고 이 가우시안을 피팅시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가우시안이 로컬 미니마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ADC라는 좀 특별한 트릭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ADC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가우시안을 피팅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 뭔가 채우고자 하는 부분이 잘 채워지지 않거나, 아니면 특정 부분을 하나의 가우시안이 과도하게 가려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몰 가우시안에 대해서는 이 가우시안의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이 가우시안을 복제해주게 되고, 그리고 라지 가우시안에 대해서는 1.6배 작은 크기의 두 개의 가우시안으로 스플릿 해줌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가우시안의 그레디언트를 측정해봤을 때 이 가우시안의 그레디언트가 더 이상 어, 그레디언트가 0인 세츄레이션 된 가우시안에 대해서는 오퍼시티를 0으로 초기화해주고, 이 오퍼시티가 0인 가우시안은 제거해줌으로써 뭔가 로컬 미니마에 가우시안이 빠지지 않도록 그런 과정 프로세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덴서피케이션 과정 같은 경우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튜닝하느냐에 따라서 아웃풋 퍼포먼스가 이제 크게 달라지는 좀 휴리스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어, 그리고 이 가우시안의 최종 퍼포먼스는 이니셜 결과에 매우 센서티브하기 때문에 어, 풀맵으로 얻은 결과에 이제 약간의 퍼터베이션만 취해져도 아웃풋 퍼포먼스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풀맵으로 좋은 이니셜 값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멀티뷰 시퀀스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턴트 스플릿의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SFM 대신에 더스터 계열의 오프더 쉘프 모델을 사용해서 가우시안과 카메라를 이제 이니셜라이즈 해주고 있고, 어, 좀 휴리스틱한 ADC 과정은 생략함으로써 이제 좀 적은 수의 옵티마이제이션 스텝만으로도 이 가우시안이 피팅이 될 수 있게끔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더스터라는 모델은 이제 작년 12PR에 퍼블리시된 그런 모델인데, 두 장의 이미지 페어가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이 이미지에 대한 글로벌한 포인트 클라우드와 그에 대한 카메라 포즈를 찾아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 기본 모델 부분과 이 기본 모델의 아웃풋을 사용한 다운스트림 어플리케이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기본 모델 부분은 이제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으로는 이제 두 장의 이미지 I1과 I2를 받고, 어,
이제 VIT 인코더와 트랜스포머 디코더가 병렬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트랜스포머 디코더에서는 이제 기존 이미지에서 나온 이미지 피처에 대해서는 셀프 어텐션을 진행하고, 그 참조 이미지로부터 얻은 이미지 피처에 대해서는 크로스 어텐션을 진행해서 이 두 이미지 픽셀 간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트랜스포머 디코더 뒤에 각 헤드에서는 어, 이 이미지로부터 얻은 3D 포인트 클라우드와 그 포인트에 대한 컨피던스를 예측하게 되는데, 이 각 헤드가 뽑은 이 각 포인트 클라우드는 온라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본 모델이 뽑은 아웃풋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얼라이먼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이때 카메라 파라미터를 모르기 때문에 이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과정이 이 다운스트림 어플리케이션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이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부분이랑 그리고 픽셀 얼라이먼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카메라 포즈를 찾는 부분인데, 이제 먼저 이 두 개 이미지에 대한 카메라를 찾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이미지로부터 얻은 이 포인트 맵 하나를 포인트 클라우드를 기준으로 삼고 이 포인트 클라우드의 원점을 첫 번째 카메라의 오리진으로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파란색 포인트 클라우드의 이제 로테이션과 트랜스레이션을 얼마나 곱해줘야 이 빨간색 포인트 클라우드가 같아지는지 이제 그 부분을 계산을 해서 이 빨간색 카메라의 상대적인 파란색 카메라의 포즈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이제 그 부분이 여기 수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식을 살펴보면은 이 파란색 포인트 클라우드의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얼마만큼 곱해줘야 이 빨간색 포인트 클라우드가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최적화 문제를 풀고 있고, 이러한 옵티미제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파란색 카메라에 대한 포즈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트린직을 구하는 부분인데, 이제 인트린직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포컬 랭스랑 프린시펄 포인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프린시펄 포인트라는 거는 어떤 피놀 카메라가 있을 때 초점이 어디에 맺혀 있는지를 이제 XY 값으로 나타낸 거고, 이 포컬 랭스라는 거는 이 피놀 카메라에서 상이 맺혀 있는 플레인까지의 거리를 이제 나타낸 인자값인데, 보통은 이 프린시펄 포인트는 이미지의 중심으로 고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남는 거는 이 퍼포먼스만 구하면 되는 거고, 이 옵티미제이션 스텝에서도 프린시펄 포인트는 이미지의 중심으로 고정을 한 채로 이 퍼포먼스만 구해주게 됩니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카메라 코디네이트에 있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미지 플레인으로 프로젝션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이 포인트 클라우드의 코디네이트를 그 코디네이트의 Z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카메라 사이의 거리 값으로 이 XY 값을 나눠주게 되면은 이 XY 좌표를 카메라로부터의 거리가 1인 어떤 노멀라이즈된 이미지 플레인에 프로젝션 시킬 수 있게 되고, 이 U와 V 값에 이제 F 포컬렌스를 곱해주게 되면은 카메라로부터의 거리가 포컬렌스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이미지 플레인에 이 포인트들을 프로젝션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컬 랭스 값을 느리고 줄이면서 이런 식으로 느리고 줄이면서 이 피사체가 이미지에 정확히 얼라인 될 수 있는 그런 포컬 랭스 값을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각 포인트의 x, y 좌표를 z 값으로 이제 나눠준 다음에 포컬 랭스를 곱해서 이미지 플레인 상에 프로젝션을 시킨 다음에 이 프로젝션 된 포인트랑
GT 이미지 포인트 간에 어, 엘트로스를 걸어줘서 이게 이제 최소가 되는 퍼포먼스 값을 찾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I랑 J의 이제 추가적인 연산을 해주는 거는 이제 이미지 플레인이랑 카메라 플레인의 원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원점을 맞춰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더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장의 이미지 페어를 처리하는데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 페어가 세 장 이상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뭔가 좀 추가적인 특수한 프로세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자는 이 여러 개의 뷰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형태로 표현을 하고 이 각 노드 사이에 뭔가 비주얼 컨셉이 비주얼 컨셉이 일정 수준 이상 이제 오버랩된 경우에는 이 줄 사이의 엣지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엣지끼리 이제 어, 글로벌 얼라이먼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결국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여러 카메라에서 관찰된 동일한 장면에 대한 3D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있을 텐데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공통된 좌표계에 얼라인시키고 이 좌표계에 얼라인된 포인트 클라우드와 그때 카메라 포즈를 찾는 것이 이제 이 스텝에서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좀 제일 간단한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 이제 엣지 관계가 정의된 노드 1번과 노드 2번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각 노드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X1과 X2를 이제 뽑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개의 포인트를 이제 같은 프로젝션 매트릭스로 프로젝션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이 포인트가 프로젝션 되게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수식이 여기에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체적인 수식을 최소화하는 어, 글로벌 포인트 클라우드를 옵티마이즈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 포인트가 옵티마이즈 되게 될 거고 이 과정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포인트가 비슷하게 얼라인되는 프로젝션 카메라 포즈를 찾을 수 있고 그때 이제 글로벌 포인트 클라우드 카이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모든 벌텍스와 정의된 모든 엣지에 대해서 수행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카메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라인된 포인트 클라우드랑 그때 카메라 포즈를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노드의 개수가 많아질 경우에 옵티마이즈 시간이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연구로 이제 마스터라는 연구가 이제 작년 아카이브에 올라왔는데 이 마스터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던 더스터의 이런 속도 문제를 해결했고 고해상도로 이제 많은 이미지 수를 커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얘네가 3D 가우시안 스트레스랑 푸는 비슷한 근데 차이는 얘는 2D 렌더링과 하나 얘네는 그냥 포인트 클라우드만 써주는 거고 포인트 3D에서 뭔가 연습을 좀 근데 좋은 거는 카메라도 참여해 네, 카메라도 찾고 SFM이랑 다르게 뭔가 오버랩된 부분이 많이 없어도 포인트 클라우드를 잘 찾아주는 게 있습니다. 시간 같은 것도 어, 이게 시간이 근데 뷰 포인트가 적으면은 뭐 금방 되는 것 같은데 그래 이게 저만 정말 네, 많아지면 많아지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카메라 방법을 몰라도 되고 뷰가 어쨌든 네, 2개 정도는 되고 2개 이상은 되고 네, 네. 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기존 3D GS 같은 경우는 이 좋은 SFM 결과를 얻으려면은 필연적으로 이제 많은 빅포인트 인풋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자는 이 풀맵 대신에 더스터 계열의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해 줌으로써
적은 12개 미만의 뷰만 사용해서 이 정확한 포인트 클라우드와 카메라를 이니셜라이즈 할 수 있었고, 이 이니셜라이즈 된 포인트 클라우드가 정확하다는 가정하에 이 휴리스틱한 데스피케이션 과정을 생략해 줌으로써 이제 200에서 1000 이터레이션만으로도 이 전체적인 가우시안을 피팅시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오버뷰인데, 뭐 앞서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적어 놓은 겁니다. SFM 없이 이제 스팔스한 뷰만으로도 가우시안을 피팅할 수 있었고, ADC 없이 200에서 1000 옵티마이제이션 스텝만으로도 가우시안을 피팅시켰다. 그게 이 인스턴트 스플랫만의 차별점이라고 이제 페이퍼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팅은 일반적인 가우시안 스플래팅과 비슷하게 3D 가우시안과 카메라 포즈를 이제 레스터라이제이션 펑션에 넣어가지고 GT 이미지랑 이제 포토메트릭 로스를 걸어서 가우시안을 피팅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가우시안만 피팅을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익스트린지까지 같이 피팅을 해준다는 점이고, 그리고 테스팅할 때는 이제 가우시안은 프리즈하고 카메라에 대해서만 500 이터레이션 정도 추가적으로 피팅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이 아워스 S가 200 이터레이션 정도 학습한 모델이고, 아워스 X 라지가 1000 이터레이션 정도 학습한 모델인데, 이 아워스 S 같은 경우는 7.5초 정도 피팅 시간이 걸렸고, 아워스 X 라지는 25초 정도 피팅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오프더 쉘프 모델을 썼기 때문에 같은 뷰에 대해서 피팅을 시켰을 때 오리지널 3D GS보다 거의 성능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 200 이터레이션만 학습한 모델이 오리지널 가우시안 스플리팅보다 2배 정도 더 잘 되는 거고. 저게 근데 그 3D GX를 우리 저 쟤네 페이퍼에 붙인 건가요? 아니면 이거 걔네 페이퍼 건 맞을까? 이 아워스는 얘네 페이퍼입니다. 그러니까 3D 가우션 스프레드 같은 거 같습니다. 그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은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인데, 이제 아, 이 부분을 바꾼 거고. 내가 예를 어쨌든 들면 쟤네 것도 있네. 렌더링 부분이 네네. 네,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은 3D GS이긴 합니다. 근데 이니셜 부분 뭐 얘기한 거 방금 네, 그리고 덴서피케이션을 안 해줬다는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맨 위에 있는 게 오리지널 3D 가우션 스프레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맞습니다. 이니셜을 그냥 아워스 그냥 이거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대단한 거는 이제 오리지널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이제 400개 이상의 뷰를 사용해서 30분 이상 피팅시킨 결과랑 이 인스턴트 스플랫으로 45초 정도 피팅시킨 결과가 그 퍼포먼스가 비슷하게 나왔다는 점이 있고, 오프더 쉘프 모델만 이제 버스터로 바꿔주고 이제 ADC를 생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400개 이상의 뷰를 쓴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랑 비슷하게 퍼포먼스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제 퀄리티 결과에서도 다른 이제 렌더링 기반의 메서드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원점이 없네.